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DMC 아트폴의 자이입니다.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보면 수색 7구역이네요.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총 8개 동이에요. 세대수는 672세대 중 일반 분양이 307세대네요. 네, 입지 환경을 바로 일반 지도에서 살펴볼게요. 보시는 요게 증산 2구역, 바로 요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구역이고요. 요번에 설명드릴 구역은 이쪽 수색 7구역입니다. 아트폴의 자입니다. 이쪽 수색역에 거의 딱 붙어 있지는 않고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거리는 대략 한 500m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네,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면 보시는 여기가 바로 이제 수색 6구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구역이 좀 크네요. 그리고 요번에 설명드릴 단지가 수색 7구역, 바로 여기 아트폴의 자입니다.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쪽에 이제 전면도로 남동 남서로에서 이제 전면도로가 이렇게 두 개가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대림 아파트가 있고요. 그 북서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수색산 끝자락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바로 거기 딱 접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형 공원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이쪽은 숲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숲세권인 거네요. 수색초등학교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딱 있고요. 전체적으로 1km 안쪽의 입지를 살펴보면 이쪽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불과 이제 5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이 수색산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사가 올라가는 경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조금 급하게 올라가는 지형을 갖고 있더라고요. 구역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이쪽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 이제 딱 붙어 있죠. 역에. 게다가 이제 여기가 3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역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으로는 이쪽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색역 쪽에 딱 붙어 있는 6구역 여기가 이제 편의성 면에선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편의성 면에서 이제 이 7구역을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랑 너무 붙어 있는 단지보다는 조금 뭐 6, 700m, 뭐 1km 안쪽으로 이제 좀 떨어진 단지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그나마 조금 주거 환경으로서 좀 쾌적하고 조용하거든요. 게다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구역으로 3개지 단일 단지로 보면 수색 7구역이 가장 단지가 큽니다. 세대수도 제일 많고요. 다른 데는 이제 구역이 큰 거지 각각의 단지로 보면은 작게 돼요. 각각의 단지들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3개의 단지로 이루어진 구역이죠.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4개의 단지가 이제 엮여서 하나의 구역이 된 거예요. 여기 4블록 같은 경우에는 한 동짜리 단지인 거죠. 결국에 따지면 그렇게 봤을 땐 그냥 언뜻 보면 여기랑 좀 멀고 뭐 편의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일진 모르겠지만 불과 1km 안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이제 단지 규모로 보면 단일 단지로는 이쪽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이쪽은 그 언덕 위에 있죠. 물론 이제 보행으로 접근하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언덕 위에 있는 단지들이 사실은 고층에서 이제 뷰가 전체 이제 도시 전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뷰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식의 주거 단지를 조금 선호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여기서도 바로 배치도를 살펴볼게요. 총 8개 동인데요. 그 뒤쪽에 106동, 105동만 절곡형이고 나머지는 이제 탑상형으로 이렇게 6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지 형상과 도로의 축에 맞춰서 그냥 깔끔하게 배치를 했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107동의 여기 1, 2호 라인을 조금 글쎄요. 이쪽으로 보내고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될런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가 좀 이렇게 커지는 거겠죠. 좀 호수가 더 많아져서 그래서 여기를 좀 열어놓으면 이쪽에 이제 숲이 흘러내릴 수 있게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이제 옹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옹벽으로 여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숲들이 흘러내려서 이 엘리시안 가든까지 이렇게 자연이 흘러들어오게끔 이제 계획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워낙에 깔끔하게 이제 배치가 잘 나와서 전체적으로 거주성들이 상당히 균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동을 좀 살펴볼게요. 그냥 언뜻 봐도 가장 좋은 동이
여기 108동에 5호 라인이 그냥 딱 좋아 보이네요. 뭐 앞에 이제 탁 트여 있습니다. 그 107동의 5호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살짝 옆으로 튀어 있긴 하네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쪽 동간골이 넓은 쪽 이쪽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상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남향으로 이제 배치가 거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탑상형 이 코너에 있는 2호 3호 라인들 이쪽도 전체적으로 이제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3, 4호 라인도 괜찮고요. 워낙에 깔끔하게 정갈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거주성들은 다 괜찮습니다. 사실 뭐 여기도 그 크게 저층이 아닌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여기 인동거리도 뭐 여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 저보고 이제 딱 하나를 골라라 그러시면 저는 그냥 108동에 여기 5호 라인을 고를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고르라 그러면 여기 한 4호 라인 정도? 뭐 이 정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쪽이 그 숲세권 아니겠습니까? 이 숲세권에 대한 거를 조금 활용을 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게 조금 살짝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여기 배치도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살펴보는 이유가 이쪽이 이렇게 이제 산 끝자락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경사지입니다. 이렇게 오르막 경사예요,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사를 이용해서 이제 주출입구가 이제 하나로 돼 있는데 이쪽이 이제 데크 진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크 진입이 뭐냐면 경사를 이용해서 램프를 타고 이제 차가 이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같은 레벨로 들어가면 그게 건물로 들어가듯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3단으로 데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여기가 1단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2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단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3단 데크인 거죠. 이 3단 데크 하부에는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 쭉 연도형으로 길게 여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감도랑 같이 놓고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이게 근생입니다. 이 근생이 있는 이쪽이 그 1단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102동부터 104동까지 이제 위치되어 있는 여기가 사실 이제 메인 레벨이 될 것 같아요. 광장 레벨. 여기가 이제 2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의 동들 105동부터 108동까지가 제일 높은 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높이가 있기 때문에 층수도 보면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동들은 12층 내외로 맞췄고 여기는 이제 20층 정도의 규모로 해갖고 층수도 좀 맞춰놨어요.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을.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제 경사가 돼 있어서 데크를 계획을 하면 동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동선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위쪽 동들부터 살펴볼게요. 이 105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항상 보행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 보면 이제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타고 쭉 내려와도 되고요. 단지 내 도로를 타고 쭉 그냥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여기 문제가 없네요. 106동도 마찬가지겠죠. 바로 이제 피트층에서 나와서 이렇게 따라서 이쪽으로 오거나 쭉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또 계단실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도 됩니다. 여기로. 107동, 108동 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쉽게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문제가 없네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104동부터 101동까지도 전혀 이제 동선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나와서 이쪽으로 쭉 타고 와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와도 되고요. 아니면 뒤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따라서 오면 이쪽으로 바로 접근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동선 계획도 꼼꼼하게 계획을 했네요. 단지 계획은 상당히 치밀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단위 세대고요. 여기서도 뭐 치수가 없어서 제가 역산을 해서 치수를 냈습니다. 방법은 현관문의 폭은 1m, 욕실의 깊이는 1.5m를 기준으로 잡고 이 자해 두 칸을 1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나와 있는 치수는 안목 치수입니다.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3200이면 3.2m예요. 역산을 해서 치수를 냈기 때문에 이 치수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구 타입이고요. 총 155세대입니다. 여기 많이 남아있네요. 위치를 보면 101동 여기 날개 쪽에 판상입니다. 102동, 103동, 104동, 그 다음 106동은 전체가 다 5구예요. 107동에 여기 날개 쪽 여기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남동 남서로 이렇게 다 이제 향이 돼 있기 때문에 향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5구 타입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좀 찾아보면 106동에 3호, 4호 라인 이쪽 괜찮아 보이네요. 동간거리도 상당히 되고 그리고 남향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있는 세대수를 보면 많이 남아있습니다. 5구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101동부터 104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고층까지도 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6동의 3, 4호 라인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데도 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고층에만 좀 없고요. 뭐 107동도 뭐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거죠. 여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5구 타입이면 요즘 인기 있는 20평대인데 말이죠. 네, 평면 한번 살펴볼게요. 요번에도 읽지는 않고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를 갖고 있고요. 침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협소한감이 있는 그런 주방 식당을 좀 계획을 했어요. 왠지 자꾸만 여기 모서리에 골반을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수를 보면 조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치수를 잘못 쟀는지 좀 치수들이 조금 타이트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이라 전체적으로 이제 폭을 좀 타이트하게 줄여가면서 이제 계획을 잡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깊이감을 보면 피감도 뭐 그렇게 여유 있진 않아요. 그래도 뭐 여전히 인기 있는 20평대 아파트고요. 3베이 판상형 구조라 뭐 맛통풍 너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각각의 위치들도 다 나쁘지 않고요. 뭐 세대수도 155세대나 남아있고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73A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대수가 22세대예요. 그리고 A 타입은 B 타입하고 평면이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게 이제 B 타입이고요. 이게 A 타입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108동의 1, 2호 라인, 107동의 5호 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위치들이에요. 여기 뭐 동간거리 꽤 넓죠. 여기도 보시면 남아있는 세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A 타입이고요. 여기 107동의 날개쪽, 여기가 B 타입입니다. 뭐 평면도 살펴보면 뭐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여기 대피 공간 없이 이제 옆 세대로 이렇게 피난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특이점이라면 발코니가 안방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침실 쪽에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옆 세대로 이제 대피할 수 있는 피난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한 것 같아요. 뭐 치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실 쪽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데도 나머지 치수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안방의 깊이도 3600, 3.6m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드레스룸 이렇게 작지만 계획이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쉬운 건 이제 현관 쪽에 수납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 정도가 좀 아쉽고요. 나머지는 이제 깔끔하게 잘 풀었습니다. 네, 다음은 73C 타입입니다. 총 세대수는 25세대 남아있네요. 위치를 보면 107동에 이렇게 코너 세대입니다. 탑상형 3호 라인, 4호 라인. 여기도 많이 남아있네요. 13층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네, 평면을 살펴보면 이 탑상형 구조인데 조금 평소에 보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살펴보면 현관 들어와서 여기는 이제 좌우측으로 수납이 돼 있네요. 요거는 AB 타입보다 괜찮네요. 현관 깊이도 있고 양쪽으로 이제 신발 수납장도 있고요. 들어오면 여기 공용 욕실이 있고 침실 2개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 식당, 그 다음 거실, 그 다음 이제 안방돼 있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전용 욕실, 그 다음 이제 발코니, 여기 실외기에서 이제 이쪽 옆으로 여기도 대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탑상형 구조의 장점이 이제 LDK 통합형인데 여기는 이제 그 장점이 없어요. 여기 이제 벽으로 돼 있어서 주방, 식당을 이쪽에 따로 공간을 묶어놨습니다. 글쎄요. LDK 통합의 장점이 이렇게 넓은 공간감을 우리가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여기 이 벽 때문에 조금 그런 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단점일 것 같은데요. 대신 평소에 보던 그런 탑상형 구조보다는 주방 식당의 공간이 좀 더 넓게 돼 있네요. 치수를 살펴보면 뭐 거실 쪽이 조금 이제 타이트한 느낌이 좀 들긴 하고요. 치수가. 나머지 치수는 AB 타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발코니 변화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두 군데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거기 보시면 개방형 발코니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발코니 변화되면서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그래서 동호수를 보면 이 발코니 변화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발코니가 변화되고 여기 점 찍혀 있는 데가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세대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점이 찍힌 세대들은 이만큼의 이제 서비스 면적이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이 찍힌 세대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 너무 타이트해서 제가 기본형을 또 엎어봤는데 여기 침실 3에 이 발코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발코니
이 확장형 설계를 발코니를 이제 다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주 좋은 정보인데, 서울시 심의 기준에 그 발코니 삭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에 이제 최초 제정이 됐는데 2018년도에도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근데도 그 조항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23조 발코니 및 벽면율에 보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 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 평면에서 전용 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 비율은 다음과 같다. 8호제곱미터 이상은 25% 이하,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은 30% 이하. 아니, 이게 이 조항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 확장형 설계가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평면들이. 글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조항들 조금 뭐 안 좋은 조항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84회배 이하가 되겠죠. 거기에도 이런 식의 조금 타이트한 적용을 들이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59제곱미터 이하는 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9제곱미터보다 73이나 74제곱미터가 좀 더 안 좋은 평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유, 이런 고급 정보 알려주신 구독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3 AB 타입 그리고 C 타입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형을 이제 이렇게 엎어봤고요. 보면 이제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발코니 면적들이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이제 전용 면적 대비로 해서 이제 제한을 걸어뒀죠. 뭐 삭제 조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인면 디자인 때문에 이런 조항이 생긴 건데, 글쎄 과연 그게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글쎄요. 아니, 여기 발코니가 있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확장형 설계를 하면 더 좋을 텐데요. 왜? 인면 때문에 이런 평면의 어떤 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열악해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뭐 디자인이란 게 뭐 안 좋은 디자인에 대한 공감은 있을지 몰라도, 과연 좋은 디자인은 무엇인지 정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디자인이 뭔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평면을 살펴보면 뭐 이쪽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제 3베이 판상이고, 이쪽은 이제 탑상형인데 우리가 늘 보던 그런 구성은 아니에요, 이쪽이. 현관 쪽을 살펴보면 판상보다 이제 탑상 현관이 좀 더 크고 수납도 그 2배나 많습니다. 이건 이제 현관 쪽은 탑상이 좀 더 낫네요. 침실들의 사이즈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치수를 좀 잘못 쟀는지 치수들이 조금 좀 달라요. 보면은 이쪽이 조금 작습니다. 안방 공간이 좀 작고요. 거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 판상 쪽이 공간이 더 크고요. 여기 LDK 통합 장점을 못 살려서 공간감이 이쪽이 훨씬 더 깊고 좋습니다. 대신 이제 이쪽 탑상형에는 이제 여기 현관 쪽에 들어오면 팬트리가 있네요. 이런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뭐 각 실의 나머지 침실 2, 3 각 실의 사이즈를 보면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쪽이 폭이 더 커요. 물론 이제 깊이는 조금 모자른데, 글쎄요,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해도 이 3베이 판상이 그냥 압승일 것 같은데요. 저라면 그냥 이쪽 AB 타입 요 판상형을 고를 것 같네요. 여기 너무 장점을 못 살린 것 같아요. 팬트리도 있고 여기 장점을 좀 살렸으면 그래도 조금 고르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판상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음은 84A 타입이고요. 총 세대수는 34세대입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101동부터 104동까지 이렇게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고요. 108동에 이렇게 날개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층부는 다 없고요. 이렇게 저층부 대부분 6, 7층 이하가 남아있네요. 뭐 이쪽 단지에서는 그 30평대가 꽤 인기가 꽤 많았나 봅니다. 많은 선택을 하셨어요. 평면을 살펴보면 뭐 전형적인 전면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마통풍 가능하고요. 침실이 하나가 뒤로 가 있죠. 근데 여기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3베이인데 2700방이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도 이제 전면의 치수들은 다 괜찮게 갖고 갔습니다. 스탠다드하게 치수를 갖고 가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00을 써서 여기다 이제 장을 이렇게 설치하고요. 이 침대 구성을 이렇게 놔도 이쪽에 간섭이 전혀 없죠. 깔끔한 3베이 판상형입니다. 인기가 많을만 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날개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옆세대로 피난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향식 피난구가 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거 하향식 피난구가 돼 있다면 이쪽에 있는 발코니를 그냥 안방 앞에
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에 이제 발코니 변화형, 여기 개방형 발코니, 이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안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거 뭐 발코니 조항 때문에 뭐 전체적인 계획이 자꾸만 틀어지는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84B 타입이고요. 총 60세대입니다. 네, 101동부터 104동 그리고 108동 이렇게 코너에 있는 탑상형이네요. 남아있는 세대를 보면 6층 이하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 타입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타입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평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단지네요. 네, 평면 살펴볼게요. 현관 들어오면 이제 좌우측 수납 있고요. 73이랑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 두 개 묶여 있고, 주방 식당을 이제 따로 묶었어요. 거실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안방 있고, 드레스룸, 뭐 전용 욕실, 공용 욕실은 이쪽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좌우측 세대로 피난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치수를 보면 A타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 이제 통합형 장점을 조금 못 살렸어요. 그래도 이제 74 타입보다는 이쪽 병량이 좀 작아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간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여기도 보시면 그 이쪽에 발코니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군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가 이제 따로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데가 있고, 여기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여있는 데가 이제 발코니가 변화되는 데고, 이렇게 점이 찍혀있는 데가 개방형 발코니가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한 층 걸로 하나씩 개방형 발코니가 있네요. 인면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84 타입 두 개를 비교해봤습니다. 뭐 발코니 면적은 뭐 심의 조항 때문에 이제 거의 똑같을 거고요. 이쪽이 판상형, 이제 탑상형입니다. 전체적인 치수들을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 이쪽이 침실 2의 폭이 좀 넓고요. 침실 하나의 폭이 조금 한 500 정도 모자르네요. 대신 이제 깊이가 조금 더 있는데, 글쎄요, 뭐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하네요. 대신 이제 73 타입하고 동일하게 이쪽은 이제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뭐 현관에서 써도 되고, 이 주방 쪽에서 써도 되고, 이런 거 상당히 편하죠. 수납이 많이 됩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탑상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작죠. 주방 식당의 구성은 두 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글쎄요, 어떠세요? 저는 뭐 여전히 탑상보다는 이제 판상이 더 좋아 보이네요. 뭐 마통풍도 되고, 뭐 침실 하나에 크기가 더 크고요. 물론 이쪽에 이제 팬트리가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강점이긴 해요. 팬트리가 있는 게. 그래도 뭐 역시나 개인적으로 A타입이 좋아 보이네요. 네, 오늘 DMC 아트포레자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뭐 요번에 동시 분양하는 3개의 지구 중에 편의성 면에서는 이제 역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요. 가장 안 좋지 않나 싶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거리, 역과의 한 500-600m, 1km 안쪽으로 있는 거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주성 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죠. 조용하고. 그리고 단지 규모도 이쪽이 가장 큽니다. 구역으로는 가장 작지만 그 단지 규모로 보면 여기가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쪽 수색 7구역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뭐 평면 같은 경우에도 역산에서 저희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 심의 기준에 의해서 발코니 삭제 조항 때문에 설계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감안하다 보면 뭐 평면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정리된 것 같고요. 뭐 배치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주성도 균질하고 그리고 대지의 형상과 잘 맞춰서 정갈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